안녕하세요, 허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활용 수업 자료 제작 중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교육 자료 만들기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까지 빅데이터 분석해서 전통적인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어떤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데이터 만들어서 실제 교육 자료를 만드는 프로세스를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과물들입니다. PPT를 만들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통계. 그래서 원하는 빅데이터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엑셀로 가져와서 적절한 형태로 데이터 클리닝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AI나 컴퓨터한테 이렇게 맡겨서 하는 과정을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동화를 이렇게 했는데요. 자동화가 아니고 중요한 발표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클리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통적인 빅데이터 분석 과정인 거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뭐 엑셀이나 툴을 활용해서 적절한 시각화, 데이터를 근거한 시각화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가 초, 중, 고 각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선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형태로 제가 한번 시각화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만드시면 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생성 AI 활용해놨는데 GPT라든지 기타 도구들이 많이 생겼죠. 그것들을 또 이용을 해서 똑같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션은 교사수 변화 추이에 따라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인쇄물 자료로 만드시오. 이게 아마 미션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사수로 한번 해보시고, 저는 예시 결과물처럼 학생 수 변화와 교사 임용 정책의 예상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션은 똑같죠. 앞에 하고 똑같으니까 데이터 수집을 생성형 AI 도구, 챗GPT나 이런 것들로 시도를 해보는 게 조건입니다. GPT로 해서 아예 정리까지 다 해달라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GPT가 발전하는 과정이고, AI 도구들이 발전하는 과정이고, 이렇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답변을 안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건들을 한번 봅시다. 조건에서는 데이터 수집을 해서 생성형 AI로 한번 해보는 거.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를 1절에는 엑셀로 했는데 AI 도구로 한번 해봅시다. GPT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래프 작성도 있는데 요것도 그냥 GPT 보고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아마 AI 툴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찍는 시점에는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인쇄 자료 구성도 AI한테 한번 시도를 해볼 것 해서 많은 부분을 지금 AI로 이렇게 데이터 생성하는 것도 뭐 이걸로 한번, 그러니까 전체를 지금 생성형 AI로 지금 해달라는 게 미션이죠. 자, 이런 걸 한번 보고 과연 할 수 있을지, 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현재의 한계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시점에,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니까요. 아무튼 결과물 예시를 봅시다. 수업 내용 요약해가지고 얘가 아까 PPT로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줬네요. 예, 그리고 그래프를 조금 수정한 거죠. 그래서 초중고인데 초등학생들이 조금 많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초중고를 뭐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 형태를 지금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인구 추이가 지금 막 이렇게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 이렇게 두 개로 지금 흩어져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전통적 방식에서는 교육 통계 서비스를 활용한다 해가지고 이쪽에 가서 우리가 데이터를 긁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I한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이트를 주고 데이터를 모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너는 프롬프트 작성 원칙에 따라서 너는 전문 교수자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페르소나를 줬습니다.
어떤 역할을 주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용 자료 만들기죠. 이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수업 시간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런 미션을 배경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kais.ri.kr에 있는 그 통계 데이터 사이트를 주고 연도별 입학자 정보를 확인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학생 수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 엑셀로 제시해줘. 이렇게 질문을 실제로는 저 1999년부터 최근까지 2023년까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GPT한테 한번 요청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화면의 결과에서는 지난번에 책을 작성하는 당시에서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직접 가질 수 없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이트 접속해서 데이터 선택해서 다운로드해서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정리하세요. 그래서 포맷은 이렇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단계별 가이드를 줬어요. 예, 내용을 보니까 지정된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직접 탐색이 필요합니다. 직접 탐색을 하라는데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연도별 초중고 입학자 정보를 검색해서 추출한 후 엑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 엑셀 파일로 변환을 원하시면 데이터 다운 후에 엑셀 파일로 전환해 주겠습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다운로드 하셨나요? 그러면 계속 찾아 드릴까요? 일단 계속해서 뭐 물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데이터를 막 끌고 오라고 우리한테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리턴으로 한번 비슷한 과제를 한번 줬어요. 리턴 역시 챗GPT로 돌아가는 엔진이기 때문에 역시 돌려봤더니 답변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될 텐데 이번에는 크로바엑스를 한번 가지고 와서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크로바엑스는 이제 한국 사이트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한이 될 수 있다. 엑셀로 변환하는 것이 직접 다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고 하는 방식 정도 제한해 주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됐습니다. 예, 그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 리턴에서는 AI 검색 옵션이 있어요. 검색 옵션으로 이렇게 한번 하니까 조금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색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리턴에 검색 옵션을 했을 때는 온라인상에 서칭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를 해준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 챗GPT도 아마 검색에 대한 기능들이 최근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막 자유롭게 한번 해보시고 역시 제미나이로 동일한 질문 아까 했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책을 적는 당시에 했을 때하고는 결과가 약간 다르게 나타났네요. 네, 여기 나온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그 엑셀 파일로 이렇게 클리닝한 자료와 보니까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크로바엑스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쓰던 시점에 나왔던 결과입니다. 예, 근데 오늘 방송을 찍는 시점에서는 또 이렇게 데이터가 제한이 되고 있어서 다운받아서 확인해라 이런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또 답변이 좀 다르기도 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제시를 해줬는데 숫자 데이터를 보니까 전혀 맞지가 않고 그런데 전반적인 경향은 뭐 감소하는 추세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고 이래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건 아직까지 뭐 발전하는 단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 하시고 코파일럿은 GPT 기반이라 가지고 비슷한 결과인데 역시
코파일럿으로 했을 때는 특이한 점은 인터넷을 접속을 해가지고 아까 리턴으로 이렇게 보듯이 몇 가지 데이터를 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게 링크들을 막 제공해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일단 데이터는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carry.ri.kr 그 통계 파트에서 가져오는 부분 전통적 방식대로 그대로 가져오고 엑셀로 이렇게 지금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클리닝 아까 하셨죠? 그 1절에서 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클리닝을 엑셀 파일로 전국 데이터만 남기고 초중고로 정리해 가지고 하는 부분 그 앞부분과 같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시각화 그래프를 만드는데 이렇게 데이터 클리닝 자료를 엑셀 파일로 던져 주셔도 되고 PDF 파일, 이미지 파일 뭐 세 가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생성형 GPT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엑셀 파일 얘를 그대로 던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그대로 PDF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PDF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PDF로 던져줘도 되고 어떤 생성형에서는 이미지밖에 인식을 못해서 이미지로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의 내용인데 이렇게 파일 형태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AI 기능에 따라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트라이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번 해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뭐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GPT를 올려놓고 요 엑셀 파일로 된 클리닝 된 데이터를 여기에 지금 넣어보려고 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을 일단 집어넣고 엑셀 파일의 내용에는 아까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클리닝 했던 자료들이 있죠.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시각화 그래프를 명령을 엑셀 파일을 보고 초중고 시각화 그래프를 그려줘. 그래프는 접근성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그냥 간단하게 명령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GPT를 이용해서 엑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과정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GPT로 하면 이렇게 시각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안타까운 점은 한글이 이렇게 깨져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글이 폰트 문제로 아마 이렇게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라벨을 잘했어 라고 이렇게 라벨을 영어로 라벨과 제목을 영어로 적어줘. 그리고 초, 중, 고 라인의 색깔을 다르게 해줘. 아래쪽 연도는 모두 나타나게 해줘. 설명은 한글로 해줘. 이렇게 조금 더 명령을 좀 자세히 주었습니다. 그럼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달라졌죠. 대신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제목이 나오니까 초중고가 어떻게 되는지 연도도 쫙 나오고 이러는 부분.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겠죠. 데이터를 주면 GPT가 알아서 또 이렇게 해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 데이터를 이 시각화된 결과를 또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예,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 본 바로는 GPT가 생각보다 그래프화를 잘 하더라 하는 것과 이렇게 그래프로 잘 나타내주고 이를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시해줘 라고 이렇게 치면 또 얘가 또 최선을 다합니다. 파워포인트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걸로 제시를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지만 일단 분석을 해놓고 제미나이는 이랬고 지금 유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분석 한도에 도달했다 해가지고 아마 파워포인트로 해줘 이러면 파워포인트로 보여줄 텐데 뭐 우리가 지금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가 지금 당장은 쓸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한 GPT로 이렇게 결과를 한번 살펴봤고, 코파일럿으로 이렇게 빈 코파일럿 있죠. 거기에서는 다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GPT에 유료 버전을 쓰면 당연히 다리 서비스를 이미지로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는 기능이 당연히 있는데 우리는 무료 버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코파일럿으로 다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그림 파일을 일단 생성해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해 주네요. 자, 이번에는 코파일럿으로 왔습니다. 코파일럿으로 오니까 지금 이미지를 추가를 할 수 있죠. 파일들은 안되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이미지를 그 클리닝한 데이터 있죠. 그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아까 제가 테스트 3으로 이미지를 보관하고 있어서 걔를 일단 업로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업로드한 이미지를 보고 초중고 시각화 그래프를 그려주고 아까 저 GPT한테 했던 명령하고 똑같이 해서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서 시각화 그래프를 그려줘, 그래프는 끝건선 그래프로 그려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이 파일을 주고 아까 GPT하고 같은 명령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미지에 I will try create that 이라고 나오고 만들어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리를 활용한 거죠.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아예 그래프라고 했는데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주는 형태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리를 직접적으로 쓰지 GPT에서는 그 유료 버전이 아니면 쓰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생성해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의 그래프 데이터는 감소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 기반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그냥 막 생성을 했죠. 예, 그런 한계점이 있구나 정도를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뭐 HTML 코드를 생성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달라는 뭐 다양한 시도를 아마 했었는데 생각보다 예쁘지 않게 나와서 아까 저 챗GPT에서 나왔던 그 그래프하고 그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달라는 거 하고 요걸 바탕으로 해서 미션 완성하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 해야 되는 내용들 그 GPT한테 내용 요약해달라고 하면은 잘해주죠. 그거하고 거기서 아까 시각화해서 만든 거 지금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GPT가 조금 더 성능이 괜찮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 때 빅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처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조금 이렇게 AI를 바로 활용하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사이트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엑셀이나 이런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온 뒤에 얘를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GPT라든지 AI 도구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시고 아마 앞으로는 그냥 명령만 치면 이게 다 해주겠죠. 근데 아마 지금 현재는 발전하는 과정이라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던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익히시고 그 과정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요청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부분들은 가져오고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거나 그림을 그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또 잘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가져와서 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분석 문제에서는 전통적
과정에서 관심 주제 영역 이런 것들을 본인 여러 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전통적 빅데이터 처리 과정으로 한번 실제로 가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막 하시는 거죠. 교육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또 하나는 생성형 AI, 생성 AI를 활용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 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걸 아까 여러 가지 툴을 사용했죠. GPT도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코파일럿도 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때 괜찮은 툴이 뭔지를 한번 제시를 하고, 왜 그런지 하고, 이유하고, 다른 툴과의 비교 제시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미션을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줘봤습니다. 이것도 GPT한테 물어가지고 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